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전자 서명하면서 이제 오는 금요일 역사적인 서명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한 서명 뒤에도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개방이나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서명식 앞두고 전자 서명은 했다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나섰고요. 예. 이란에서는 갈리바프가 전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모즈타바가 전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게 이상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전쟁 예. 6.25 끝날 때도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격, 펑도아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여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2015년 제20표의 합의 때도 합의는 양측 외교 당사자가 했습니다. 외교장관, 이란, 미국 국무장관. 그다음에 9.19 우리 평양 공동성명 때도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했지 김정은, 문재인 이 최고 지도자는 뒤에 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합의도 사실은 이 합의문에 트럼프, 모즈타바가 서명하는 그런 그분은 아닙니다. 교전했기 때문에 아마 외교장관 정도, 양측 국무장관, 이란 네. 외교장관 아라그치, 그다음에 루비오 정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유는 그러니까 협상 당사자가 지금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었잖아요. 그럼 둘이 하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지금 전쟁 종식을 끝내고 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모조탑을 압박하는 거죠. 내가 서명을 했으니까 너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크게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이 중대한 합의문의 내용이 아직도 깜깜이라는 점이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타결 발표는 해놓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은 19일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어떤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숨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바로 발표하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란 쪽에서는 먼저 자신들이 무슨 기사를 냈는데요. 그 내용 보면은 이거 완전히 뭐 이란 쪽이 완전 유리하고 미국이 완전 굴복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기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이것에 반박용 자료를 빨리 낼 법도 한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됐다고 지금 아까도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도 얘기하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일단 19일 나오는 것을 보고 원문을 보고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란 쪽과 좀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그럼 이란과 미국이 서로 그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거고요. 또 하나의 어떤 구문을 가지고도 뭐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해석한 게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19일 날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자신들이 어떤 의회와 국민 눈높이를 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지 않는 것은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원문이 나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상당히 유리해 보이지만 안에서도 지금 뭐 불만이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쪽에서도 지금 분명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했던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히 비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번 MOU에 대해서는 만족시키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간에 좋은 게 좋은 식이라는 식으로 뭐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협상 타결 이후에 바로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도 협상 타결 소식 알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선박 이동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열리는 서명식에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Very happy to say very signed, the deal's all signed. And the strait is already partially opened, and it's essentially ships are starting to go out now. On Friday, it'll be completely opened. I think a lot of great things are going to happen in the Middle East right now, and very importantly, the oil is plummeting down, and the stock market is shooting up like a rocket. Hey, sir, are you going to try to attend the signing ceremony on Friday? Well, it depends. JD's coming in for it. He was originally going to do it. So I may be involved, I may not. But JD was coming in for that specifically. Thank you.
네, MOU에 전자서명 직접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유가 떨어지고 주식도 치솟고 있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합의 발표 SNS에 뭐 선박들이 엔진을 켜라.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석유가 흘러넘쳐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심을 보면 석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도 고통스러웠고 전 세계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지만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이디 벤스와 미국 부통령,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장, 이게 협상 창구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명을 하면 사실은 2015년 JCPO의 핵합의보다 급이 높죠. 예. 그때는 양측 외무장관이었으니까 일단 급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모주타바는 분명히 안 나올 거거든요.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여지를 남겨두느냐. 트럼프 대통령 항상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본인이 가운데 앉고 사람들 시켜서 둘이 서명하는 거. 예. 자기가 왕좌에 앉는 그런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정상적인 협정문 조인식이라면 의전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이유가 없죠.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네요. 19일이 되어봐야 누가 그 협상장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서명식 이후에 곧바로 1차 실무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기싸움이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얘기 각각 들어보시죠. We have an agreement where it's going to be open, and it's toll-free. We had a little argument on that. It's toll-free. So I don't think we're going to need much help, but I don't think it's a bad idea to have a ship or two up here from a few countries.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عنوان دولت ساحلی به همراه عمان تدابیر لازم رو اتخاذ خواهد کرد برای اطمینان از تردد ایمن کشتی‌ها از این تنگه.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은 사실상 통행료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그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MOU가 원문이 좀 공개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서로 양측 주장이 갈리는지를 좀 상당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뭐 오만과 공동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반발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이겼는데 왜 이걸 양보하냐. 이제 없던 주권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국내용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 이제 G7 정상회의,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른 국가들이 협조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척 정도 배를 보내서 이 문제를 뭐 기뢰 제거 같은 것들을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지금 이제 국내 용어로서 우리가 지지 않았고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주권 갖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무료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60일 안에 서도 그렇고 60일 지나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원래대로 해협이기 때문에 통행료 없이 지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이란이 다르게 해석해서 계속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건 이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뢰 제거라든가 어떤 이런 이란의 시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쪽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더 모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정도 선박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부유식 규례 같은 것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치우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도 선박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한 30-40km 되거든요. 그럼 중앙의 일부 구간은 안전이 확보된 것 같아요. 이란이 제시한 라인 그 구간으로만요? 아니죠. 이란이 제시하지 않은 구간으로도 지금 선박이 나갈 수 다니거든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의도는 뭐냐면 자신들이 규례를 부설을 했고 자신들 해역으로 나올 때는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니 예. 돈을 내라 이 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만과 관리한다. 오만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전 세계 공적이 되거든요. 오만과 이란이 국력도 크지 않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통행료를 받는다? 그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어쨌든 해협 통제권을 본인들이 갖겠다. 그리고 유사시 돈을 받겠다. 그다음에 받을 명분은 있거든요.
이란 해협 쪽으로도 왜냐하면 선박이 한두 척 다닐 때는 괜찮지만 여러 척이 다닐 때는 중심부로만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해역도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란 인근 해역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해역 통과 내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돈 내라. 지금 요 속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받겠다? 그건 안 되죠. 왜냐? 일단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 안에 바레인이 있고 바레인에 미국 5함대 기지가 있어요. 예. 그럼 미군 선박들도 돈 내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만의 걸프 국가들 6개국이 다 들어있거든요. 오만만 좀 바깥에 있지. 그럼 이 국가들이 모든 호르무즈 해협 통제할 때 이란의 통제를 받는다? 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그럴 리가 없죠. 예. 세 번째,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전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전 세계가 군함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통행료는 협상용이고 우리 김 박사님 말처럼 이란 국내용 무마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협상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러나 이게 좀 복잡한 게 지금 해협이 완전히 자유통행 안전이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본인들 영역으로 통과하는 쪽은 우리가 선박을 안내할 테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서비스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돼도 예전 수준으로는 갑자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뢰나 이런 모든 안전장치를 취하려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불은 끄겠지만 옛날 수준의 통행량이 확보되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란은 그걸 명분으로 국가 단위는 아니지만 선사 단위로는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에서의 그 해협 상황이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호르무즈에 많은 도움까지는 필요 없지만 함정 한두 척 정도 보내주는 것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 말이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시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둘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비용을 들이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번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순간이 온 것 같긴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얘기했던 것은 평화가 어느 정도 찾아오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일단 뭐 서명식 앞두고 있고 일단은 종전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것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이제 명분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국과 프랑스, 뭐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이 바라는 대로 물론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왜 참여하느냐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안에는 뭐 2천여 정도의 선박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설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맹이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보다는 아직도 우리나라 선박 24척이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항행의 자유 그것을 어떤 보장하고 우리나라 선박들 그리고 안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어떤 부담이 아니라 어떤 책임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한번 일원으로서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는 모습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그 고농축 우라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희석은 이란 내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은 것 같은데 그 희석한 것을 또 반출을 할 것이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아직까지도 좀 협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긴 지루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예. 지금 종전 합의 MOU는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안 싸운다지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혼으로 치면 이혼한다고 서명한 게 이제 2번인 거고. 예. 근데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긴 문제, 자녀 양육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15년 JCPOA도 거의 1년 반, 20개월 가까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끝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가 딜레마냐면 2015년에 우라늄 농축이 문제니까요. 예. 이걸 저농축을 하면 발전용이지만 고농축을 하면 핵무기가 되니까 그 당시 합의는 3.67%까지만 300kg 정도만 허용을 한다. 예. 언제까지? 2030년까지 15년 동안.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는 5,060기까지만 허용을 한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예. 요 상황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순도 90% 64kg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거든요.
그 3.67% 300kg 문제가 안 되죠.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 5,000기도 사실은 1년에 핵무기 1개 생산하기도 어려운 정도 분리기거든요. 또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던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200kg은 희석시켰고 그리고 약 한 10,000kg 정도 되는 5% 이내 합쳐서 이 중에 한 98% 정도 러시아로 이전했거든요. 이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보다 나은 합의를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는 게 이란 핵무기 포기하기로 했다. 이란 핵무기 가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슬람 교리에도 사실은 핵무기 보유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싸우는 자와 싸우되 도를 넘지 말라. 그러니까 정당방위만 하라는 건데 핵무기는 정당방위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하디스라고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그 경전에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죄 없는 자들은. 핵무기는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 핵무기 가지지 않을 거야 선언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걸 내세우는데 그건 사실 이란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 없죠. 예. 속셈은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순도 60% 441kg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0%, 10%, 5%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 트럼프 대통령 내가 이겼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목표는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우라늄 농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란 안에서 순도를 낮춰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처럼 지금도 러시아에 이란 소유권이 있는 농축 우라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반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0%로 기간이 지금 핵심은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하느냐 이란 내 희석이냐 이게 아니고 0%로 몇 년이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향후 협상에서 가장 우라늄 농축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3.67%가 아니고 2015년처럼 0%다 이걸 내세울 거고 2015년 때는 3.67%로 15년이었는데 중단이 이번에 몇 년이냐 여기가 아마 그 쟁점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 내에 희석한다,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반출한다. 여기는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구체적인 핵과 관련된 이견이 워낙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돈 문제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동결자산 해제해 줄 것이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이란은 MOU 우리가 선호했으니까 일단 당장이라도 우선 일부만이라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그 돈줄 싸움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MOU를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이제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란 측에서 얘기할 때는 우선 이제 240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 직후 120억 달러를 우리에게 주기로 이제 뭐 해제해주기로 했다. 물론 이란이 받았어야 될 돈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협상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성의를 테스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면은 어느 쪽 의견이 맞는지 어떤 MOU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에게 정말 120달러가 그대로 어떤 행위를 보지 않고서 해준다면은 이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했다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면서 주겠다 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MOU가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을지 그래서 19일 날 우선 MOU가 공개가 돼서 전문이 드러나고 정말 120달러의 행방이 정말 이란의 손에 넣는지 아니면은 이란이 손에 넣지 않는지에 따라서 이번 MOU를 작성하는 데서 어느 쪽이 더 좀 더 애타게 더 요구를 했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양보를 했는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근데 벤스 부통령은 협상 타결 이후 인터뷰에서 일단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을 했는데 돈이 지급되진 않았고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돈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착시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전 세계 시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데 이란에 현금을 지급한 게 오바마고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오바마도 지불 안 했어요. 지금 돈은 이란 돈이에요.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 창구나 투자한 돈들을 지금 동결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은 이란 돈이지 미국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줬냐 안 줬냐 예.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원래 이란 돈을 이란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돈을 줬다라고 지금 사실은 여론을 호도했던 거고 그러면 이번에 이란 동결 자금을 2015년 때 풀어준 걸 현금을 줬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일에 풀어주면 똑같게 되니까 지금 안 풀어주겠다는 게 속셈인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급하거든요. 예.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0억 달러가 무슨 얘기냐.
1,000억 달러 내지는 그 이상 정도의 돈이 지금 묶여 있는데 해외에 예. 그 돈이 다 ATM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일부는 적금일 거고 일부는 부동산 투자고 그러니까 실제 급하게 뺄 수 있는 돈이 24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카타르에 바로 이란과 우호적인데 가 있는 우리가 보낸 60억 달러도 있고 이게 급하게 120억 달러라도 지금 쓰게 해달라 60일 동안. 그리고 끝나면 120억 달러는 끊을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걸 쓰게 하겠다. 이게 이란의 주장이거든요. 미국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데 그럼 이란이 동의한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죠. 예. 합의가 있을 거다. 그러면 미국도 만족하고 이란도 만족할 수 있는 우회로는 뭐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인도적 목적, 예를 들어 의약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한해서 경제적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 자금을 전혀 풀지 않는 상태에서 이란이 60일 동안 또 사인한다? 서명한다? 저 같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마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MOU 서명이 이뤄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또 19일 뚜껑을 열어보면 또 어떠한 변수들이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 초반부터 합의 직전까지 또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란은 레바논과의 종전도 이번 종전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זה לא קרה. و تمامیت ارضی لبنان فکر میکنم این عبارت کاملا روشن هست که هر تفاهمی در این خصوص باید شامل چه مواردی بشه. 우선 이 합의 직전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분노를 표하면서 왜 그런 공격을 했느냐라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종전 협상 상황 속내가 어떨까요? 속내는 종전 협상 안 하길 바라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공격은 같이 시작했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4월 초에 있었던 휴전안 때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종전 합의 때도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제 실망스럽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론도 상당히 안 좋죠. 우리가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네. 미국에게 완전히 우리 의견도 관철 못하고 극단적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 뭐 미국의 식민지냐. 왜 미국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뭐 이런 불만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올해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뭐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일단 말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하기는 힘듭니다. 무기 체계라든가 부품 같은 것들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런 강경한 발언하고 군사작전 어느 정도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할 경우에 한해서 뭐 반격 정도 하면서 일정 부분 약간 작은 교전 같은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자제를 촉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힘들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란 역시 좀 헤즈볼라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헤즈볼라도 도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또 같이 공습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 레바논까지도 일단 MOU에 모든 종전을 포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미국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도 헤즈볼라를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레바논에서 계속 주둔하는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양측 간에 미국과 이스라엘 간 또 미국과 이란 간에서 이 부분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스라엘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종전 협상 제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안 움직일까요?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소탐대실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인구가 건국 초기에 80만에서 지금 900만이 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상당히 우경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론과 다르게 이란 전쟁 종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한 60, 70%. 그다음에 헤즈볼라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지지 여론이 한 7, 80%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완전히 우경화해 있으니까 네타냐후는 이걸 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재판 연기 이게 지금 결합이 돼서 어떻게든 전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란 위협의 제거라는 목표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스라엘 북부 위협만 헤즈볼라 이거라도 해결하자라고 지금 틀었는데 이것도 이란은 포기 안 하거든요. 예. 이란은 헤즈볼라 문제가 걸리면 절대로 소명 안 할 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해도 아마 헤즈볼라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와 이제 길을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전쟁을 계속하면 너와는 같이 못 간다, 이스라엘과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뭐냐, 전쟁 목표 해결됐다. 완충지대는 유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주둔한 남부지대 완충에 주둔하는 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예.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가자지구 전쟁에 의해서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 세계의 여론과 부딪히게 되는 상황. 이게 예. 불법 행위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관철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열렸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빙자한 초대형 팔순잔치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일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And we had a really exciting, I think maybe one of the most incredible evenings in the history of the White House. We had an evening last night with the fighters, and I was very happy. I called last night, very late last night, to congratulate you, because in the heavyweight division, a French fighter won. I don't know, is that maybe more important than the World Cup? To some people it might be. 모르겠습니다. 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민주당 내부에서 미국 민들에게도 또 마찬가지지만 미국 민주당에서 저렇게 좀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라든가 아마 중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백악관에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이제 전대미문의 행사이기도 하고 마치 고대 로마 황제가 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 생각이 일단 중요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UFC를 좋아하고 UFC 대표가 또 대표적인 그 트럼프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다나 화이트라는 사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자신의 지지층을 봤을 때 본인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엘리트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죠. 부자지만 뭔가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좋아하고 이런 UFC 같은 뭔가 좀 남성성이 두드러지거나 이런 스포츠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의 어떤 노동자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남성 노동자층에게는 상당히 또 소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눈치 보지 않고 일단은 7월 4일까지 미국 독립기념이라는 큰 어떤 축제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어떤 팔순잔치까지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남성성과 네.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 남성 노동자 층, 백인 남성 노동자층을 좀 겨냥한 그런 포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2026 북중미 월드컵 열리고 있는데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행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대통령제의 폐해예요. 미국 대통령제.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거든요. 자기 가족들은 민 만들어서 돈 벌고 부인 멜라니아는 다큐멘터리 출연해서 돈 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적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선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비즈니스맨식으로 해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괜찮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저런 화려한 행사를 지금 전쟁 벌이고 있고 전쟁에서 많은 미군이 희생당했고 이란 국민들 많이 죽었는데 지금 잔치 벌일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재형 리더십이에요. 독재가 영어로 딕테이터십이거든요. 딕테이터가 뭐냐면 자기 혼자 말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행하게도 미국 지금 백악관 내에는 집단지성이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연회장을 만든다든지 케네디선 자기 이름을 붙인다든지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런 리더십은 상당히 독재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마 다시 저런 리더십은 미국에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저런 리더십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어떤 그 쇼를 벌이는 게 본인의 건강 이상소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뭐 실제로 어떤 공식 행사장에서 눈을 감고 있다거나 좀 멍을 때리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건강 리스크를 부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80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으로 빗대면 이제 할아버지시죠.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이상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바이든 대통령 보고 항상 놀렸던 것이 나이가 너무 많고 맨날 꾸벅꾸벅 존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제 나이가 다가오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할아버지시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남성성이 강한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을 더 하면서 나는 강인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도 손에도 이렇게 뭐 주사 맞은 자국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이제 비판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나이가 많아서 뭐 대통령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집무실 행사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농구 경기장 굉장히 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장에서도 조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은 이게 잠든 게 아니라 원래 눈 감고 듣는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건강 이상소는 다음 선거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80이거든요. 80이면 뭐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죠. 이란 전쟁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약함을 공격해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리더십보다 훨씬 더 그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이제 자연적인 체력적인 한계에 오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노출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다. 이미 캠페인 기간 중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는 캠페인이라는 특성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이 더 좋아지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그다음에 건강 문제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죠. 부메랑이죠. 자, 다음 주제로 잠시 넘어가서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 직후에 한반도 정세에도 지금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과 과거에 만났던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했는데요. 이걸 두고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을 끝내고 다음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양국 간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고 어떤 글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왜 올렸는가 이제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제 MOU를 체결했으니까 이제 이란 문제는 좀 접어두고 이제 북한 문제에 좀 신경 쓰려는 게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 순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을 수 있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사진을 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과 만나서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 계속해서 뭔가 좀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자신이 어떤 가는 곳마다 자신은 이제 평화를 어떤 뿌리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란 문제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아닐까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란 문제 터지고 나서 그 동북아 정세보다 어떻게 보면 중동 쪽으로 균형추가 좀 기울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동북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그 다음 혹시 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둘 김정은 트럼프의 케미가 지금 맞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어떻게 끝나도 점수 못 받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러우 전쟁은 쉽지 않고 그럼 남는 건 이제 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정권도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경기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경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1달러당 10,00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70,000원, 60,000원이거든요. 뭐 북중 교역 늘었다? 전성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북미 관계 해결이 없이는 사실은 내심 제일 기다리고 있다.
북미 관계 해결 없이는 미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G20회의 하반기에 있죠. 베이징 오게 돼 있죠. 그렇다면 지난번 경주, 어게인 경주, 그때 계속 김정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상황,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이 완전히 된다, 이건 어렵지만 양측 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이번에는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 세계 다시 주인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게인 하노이, 어게인 싱가포르형 하반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이제 그 MOU 서명 직후에 또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인은 이제 러시아만 믿고 좀 든든하게 있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보면 본인이 또 고립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러 간의 밀착이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대화에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뜻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또 네. 미러가 또 밀착을 한다면 또 이번에 또 시진핑 주석이 또 북한도 방문했으니까요. 또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니라 또 중국에 또 기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미러가 밀착한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더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 북중러 쪽으로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과 대화를 푸는 것이 나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계산을 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내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쇼에 말려가지는 않되 우리도 트럼프의 어떤 계획대로 끌려가지 않지만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자세를 충분히 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레오 14세 교황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당부하면서 또 방안 요청됐는데 이 방안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방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지금 교황청에 그런 제약돼 있다. 과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핵 보유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유럽의 최대 문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황 방북이라든지 이런 깜짝 카드가 예. 지금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과거와 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이언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